시작하겠습니다.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에 심폐기능, 심폐가 뭐예요? 심장과 폐, 그렇지. 심장과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심장과 폐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산소 전달. 산소 전달, 그렇지.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를 전달 못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해지지, 몸이.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 숨을 쉬는 걸 자가호흡이라고 하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하고 그냥 심폐소생술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폐를 고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정도로 심장과 폐가 많이 망가질 때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동안에 심장과 폐는 기능을 못하고 있어. 그럼 죽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인공장치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다? 에크모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밑줄 치고 써보세요. 에크모의 필요성과 역할. 자, 여기서 OX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에크모는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과 폐를 치료해주는 기능을 한다. OX? X. 왜? 맞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동안에 시간 끌기용이지. 치료하는 동안에 시간 끌면서 심폐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에크모는 심장과 폐가 자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X. X. 얘가 심장과 폐가 자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활동이에요? 대신해주는 거야. 아예 대신해주는 거지. 근데 대신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보조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심장과 폐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지.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데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뭘 공급하고? 산소는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한다. 산소는 뭐하고?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한다. 네, 그래야 되죠. 혈액에 산소를 우리가 숨은 들이키고 산소는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는 내뿜잖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원래 그걸 폐가 해주는데 얘가 에크모가 대신 해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심장의 역할 나왔네요. 심장의 역할.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심장은 팔딱 뛰면서 혈액을 팍팍 내보내주면서 팍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야? 심장의 역할인 거야. 그런데 이 심장의 역할을 그 기계가 대신해줘야 돼. 심장이 안 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막 돌아가는 펌프가 팍팍 혈액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펌프 같은 게 이제 대신 필요한 거지, 심장 대신에. 이런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심장의 역할 나왔고요. 이번엔 혈액의 역할이 나왔어요. 혈액의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장의 역할 나왔고 혈액의 역할 나왔어요. 심장은 혈액이 흐를 수 있게 팍팍팍팍 잘 흐를 수 있게 해주고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역할 나와요? 산소의 역할 나와요. 산소의 역할은 뭐예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네, 산소의 역할 뭐래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역할이 나왔습니다. 뭐랑 뭐의 역할 나왔어요? 심장, 혈액, 산소. 네, 이 중에서 산소는 에크모에서 인체에 어떤 거예요? 에크모가 인체에 주입하는 성분이에요. 산소는 에크모가 인체에 주입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할 여기 적어볼게요. 에크모가 신체에 주입하는 성분인 산소의 역할이 여기 나오고 있죠. 산소의 역할,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pH가 뭐야? 산성도, 산성 염기성 그 농도의 그 균형 유지. 적당한 산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pH 균형 유지 등 그걸 산소가 해준대.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네, 아까 혈액의 역할 나왔었죠. 한 번 더 반복되네요.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는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너무 복잡하지? 네. 자, 다 외워보자.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외워보면 좀 더 쉬워. 자,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에서 어떤 동맥을 통해 나와요? 어떤 혈관? 대동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갈 때는 동맥이야.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정맥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온몸을 돌게 될 때는 커다란 동맥으로 이동하죠. 대동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온몸을 다 돌면서 뭘 해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끌어당기고 다 이산화탄소는 끌고 들어와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끌어당겨가지고 혈액에 그 찌꺼기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체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온몸을 돈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어디로 들어가요? 대정맥으로 들어가. 대동맥, 온몸, 대정맥 이게 뭐라고? 체순환. 그렇게 심장으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머금고 있는 그 더러운 혈액을 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폐동맥. 폐동맥을 따라 어디로 가요? 폐로 가요. 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 가스 교환이 뭐야? 이산화탄소는 제거하고 산소는 공급받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가스 교환이야. 그거를 폐에 있는 어디서 한대? 폐포에서 한다 그랬지.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가스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일단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해요? 폐순환이라 그래요. 자, 외울 수 있겠어? 대동맥, 온몸, 대정맥은 뭐라고? 체순환. 온몸에다가 혈액이 온몸을 따라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이야. 이산화탄소를 끌고 이동시켜주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폐를 들어가는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간 다음 가스 교환을 받아서 다시 깨끗한 혈액으로 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수기 같은 거지, 정화조 같은 거지. 여기 폐가
폐가 이제 혈액을 다시 정화시켜주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없애주고 그리고 산소는 다시 공급시켜주면서 혈액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폐에서. 그렇게 폐에서 이제 가스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폐순환. 체순환, 폐순환 알겠어요? 폐동맥, 폐정맥은 폐순환. 대동맥, 온몸, 대정맥은 뭐? 체순환.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적어볼게요. 에크모는 환자의 무슨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이다? 심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심폐는 뭐다? 심장과 폐.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혈액에 뭘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뭐는 제거? 이산화탄소는 제거. 그래서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무엇을 확보? 시간. 그렇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에크모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뭐다?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고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는 운반하는 게 혈액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산소의 역할도 얘기했지. 산소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 에너지 생성, 면역, 그리고 pH 균형 유지. 이렇게 역할이 있다 그랬지. 균형 유지. 자, 적었나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이동 과정 볼게요. 자, 대정맥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 심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심장에서 우심실로 들어간다 그랬지. 우심실에서 어디로 나와? 대정맥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야? 자, 봐봐. 여기서 대정맥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심실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 어디? 폐동맥으로 들어가지. 그 다음 폐로 간 다음에 폐정맥으로 가지. 우심실 그 다음 뭐라고? 폐동맥. 그 다음에 폐의 어디에서?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스 교환은 혈액 속 이산화탄소는 제거하고 산소는 공급하는 거라 그랬어. 폐포에서 다시 어디로 이제 가야 돼요?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무슨 길 따라가? 폐정맥.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 이걸 뭐라고 한다? 폐순환이라 그랬지. 폐를 한 바퀴 도는 걸 폐순환이라 그래. 폐를 한 바퀴 도는 건 폐순환이고 온몸을 도는 건 몸 체자를 써서 체순환이야. 알겠지? 몸을 돌면 체순환, 폐를 돌면 폐순환. 알겠지?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이제 어떻게 갈까요? 이산화탄소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폐동맥을 지나가지고 폐를 지나서 깨끗해지고 왔어요.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이제 산소를 공급받은 이제 혈액은 어디로 가요? 온몸을 돌겠죠?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심장에서 어디로 나가요? 심장에서 나갈 때는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 순환.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들어와요? 대정맥. 그렇지. 이건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체순환이라고 부른다. 체순환. 그래서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과 체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크모가 신체의 정상적인 폐순환과 체순환 대신을 기능을 대신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에크모가 뭐 하는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스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에크모가 그러니까 무슨 역할 대신해주는 거예요? 가스 교환 원래 어디서 일어나는데? 폐포. 그러니까 폐포 역할을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야. 에크모가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온다.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야. 대신해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A는 B, C, D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전개 방식 뭐라 그럴까? 이런 설명 방식. 구성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뭐라 그래요? 분석. 구성 요소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는 거 뭐라고요? 분석. 분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 도관부터 하나씩 이제 얘기하네요.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이래.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대.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어떤 게 혈액 도관일까요? 문제의 그림에서 보면 어떤 게 혈액 도관일까? A, B, C, D 중에서 어떤 게 혈액 도관이겠어? C는 혈액 도관은 그러니까 핏줄 같은 거야. 그렇지. A. 핏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A랑 D. A랑 D가 혈액 도관인 거야. 몸으로 빼주거나 몸으로 다시 넣어주는 그 혈관 역할을 해주는 거.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 그러니까 핏줄 역할을 해주는 게 요게 혈액 도관인 거지. A랑 D가 혈액 도관이다 써주세요. A랑 D는 혈액 도관. 혈액은 유체이므로 흐르는 유체이므로 액체 같은 형태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직경은 어떻고 크고 길이는 어떨수록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 그 에크모로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혈액의 양이 펌프의 분출량보다 적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안 흐르고 있어요. 혈액이 잘 안 흐르고 있으면 이때 해결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혈액 도관의 직경은 크게 하고 길이는 짧게 줄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펌프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혈액이 잘 안 흐를 때 해결 방법 1. 뭐야? 혈액 도관의 직경을 크게 만들고 길이는 짧게 만든다. 그다음에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네, 펌프도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그랬어요. 펌프는 막 회전을 하는 거야. 막 회전을 하면서 혈액을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안으로 몸을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혈액이 막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이 펌프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뭐야? 펌프야. B가 펌프야. 그러면 펌프는 결국 사실상 몸의 무슨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걸까? 누구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거야? 심장. 그렇지. 심장이 원래는 팔딱 뛰면서 이제 수축 이완 하면서 혈액을 팍팍 밀어주면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지. 근데 이거를 펌프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역할을 펌프가 대신해 주는 거지. 알겠지? 펌프는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도관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혈액이 어떤 환자에게 에크모를 갖다가 이제 씌웠는데 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떤 환자한테 에크모를 갖다가 이제 사용했는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펌프를 제대로 작동하게. 그렇지. 펌프의 회전 속도를 적당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자, 그래서 혈액이 잘 안 흐를 때 해결 방법 2 뭐예요? 펌프를 제대로 작동시킨다. 펌프를 제대로 작동시킨다가 두 번째 해결 방법인 거지. 혈액이 잘 안 흐를 때 해결 방법 2 펌프를 제대로 작동시킨다예요. 그 다음에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에크모 작동 시 유의사항도 알 수 있지. 에크모 작동 시 유의사항. 펌프의 회전 속도를 적당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유의사항을 알 수 있어요. 산화기는 자, 이번엔 산화기 역할입니다. 산화기야말로 이 에크모의 요소 중에서 가장 뭘까? 핵심이야. 가장 핵심이야.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는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자, 산화기는 무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누구 역할? 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산화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래. 산소 주입하고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분압의 차이,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어때요? 멤브레인이라는 막, 요게 멤브레인이지. 요 빨간색 줄이 이게 멤브레인이야. 자, 그런데 생각해봐. 산화기 내부는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어떨까? 그러니까 산화기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이제 산화기로 들어오는 혈액은 이제 폐 정맥을 통해서 이제 폐 정맥에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잔뜩 끌고 온 애들이 이제 이 산화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잔뜩 머금고 있는 그런 혈액들이 이제 산화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혈액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때? 아주 높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이 혈액은 높은데 이산화탄소는 분압이 어때요? 낮아요. 그러니까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지. 분압은 어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고압력에서 저압력으로 이동하잖아. 막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밀집 안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그 분압이 높은 혈액 내부에서 분압이 없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없는 그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자. 산소를 이제 산화기에서는 산소를 이제 공급해 주려고 산소를 잔뜩 머금고 있어. 그러니까 산소의 분압은 어때? 산화기 내부에서? 산소의 분압은 어때요? 산소 분압은 어때, 얘들아? 산소를 혈액에 공급해 주려고 잔뜩 머금고 있어.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어때? 높지, 높아. 그런데 이제 폐 정맥을 따라서 이제 막 이제 산소 온몸에 산소 다 공급하고 돌아와서 온몸에 산소를 다 뺏기고 돌아온 혈액은 어때? 산소 농도가 낮아요. 혈액은 산소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산소는 반대로 이동하는 거지. 산소는 분압이 높은 산화기 내부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 안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 가능하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을 통해 가능하다. 그 멤브레인이란 막이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서로 분리시켜주고 이동시켜주는 그런 얇은 투과성 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분압차를 이용해서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산소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산소의 이동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뭘 통해? 뭘 통해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분압차를 이용해서 분압이 높은 어디에서? 바깥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어디로?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럼 되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산화탄소의 이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산화탄소의 이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역시 멤브레인을 통해 분압차가 높은 어디에서? 혈액에서. 분압차가 낮은? 분압이 낮은? 바깥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럼 되지.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 대답이 없을까?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뭘 이용해서? 분압차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분압이 낮은 어디에서? 분압이 높은 어디에서? 혈액에서. 분압이 낮은 어디로? 밖으로. 분압이 낮은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크모가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에크모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에크모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뭐다? 멤브레인을 통해 분압차를 이용해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네. 그 다음에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기준이 뭐야?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어떤 거? 위치에 따라서 VA와 VV 방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라고 했습니다. 대정맥에서 뽑아서 자, 대정맥 어디예요? 여기. 대정맥에서 뽑아서 어디서?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준대요. 여기서 피를 뽑아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준다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방식이다? VA 방식이다. VA 방식이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에크모의 구성 뭡니까? 튜브 형태의 관 뭡니까? 혈액, 도관. 도관의 직경이 어떻고?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 내의 뭐에 따라서? 회전 속도에 따라서 혈압과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산화기,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다. 에크모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멤브레인은 무엇을 이용한다? 분압 차이를 이용한다. 자, 산소를 주입하죠. 산소를 주입하죠. 산소 주입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반대편의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요? 배출해요. 배출. 이산화탄소는 어떤 원리로 가요? 분압이 높은 혈액에서 분압이 낮은 어디로? 바깥으로 이동.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다 적었니? 네. 그 다음에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VA 방식은 자, 그다음에 VA 방식과 VV 방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혈액을 빼고 넣는 위치. 빼고 다시 넣는 위치. 자,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보자.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서 어디로?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뭐와 뭐를 대신한다?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어떻게 하고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VA 방식은 이렇게 대정맥에서 피를 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산화기를 거쳐요. 산화기를 거쳐가지고 가스 교환을 일으켜준 다음에 대동맥으로 다시 이제 보내요. 그럼 대동맥으로 간 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대정맥으로 가지. 그럼 대정맥으로 가면 또 다시 산화기로 간 다음에 다시 대동맥으로 가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체순환을 갖다가 하면서 체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야. 체순환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VA 방식이야. 그리고 VA 방식은 뭐랑 뭐를 대신한다? 심장과 폐를 대신해 준다는 거야.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누구 기능을 대신한다? 심장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VV 방식은 뭐냐?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는 것까지는 VA랑 똑같네. VV 방식도 대정맥에서 뽑아. 그런데 대정맥에서 혈액을 뽑은 다음에 어디를 산화기를 거친 후에 다시 어디로 넣어줘요? 대정맥에서 뽑아서 대정맥으로 다시 넣어줘. 대정맥에서 뽑고 대정맥으로 다시 넣어. 그게 뭐라고? VV 방식.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재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V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뽑아. 그래서 산화기를 거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시 대정맥으로 가.
그러면은 그전에는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여기 대정맥에서 그냥 계속 VA 방식은 심장과 폐를 안 거치고 계속 체순환을 갖다가 했다 그랬어. 계속 체순환을 했다 그랬어. 그런데 산화기를 이제 거친 이 V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정맥을 거친 다음에 대정맥을 뽑은 다음에 산화기를 거쳐서 다시 대정맥을 돌아오고 심장을 거쳐 폐를 거쳐서 폐순환까지 다 하는 거야. 폐순환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대동맥 거쳐가지고 다시 대정맥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산화기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도는 걸 VV 방식은 하는 거야. 여기를 다 도는 걸 VV 방식은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작동하고 있어야 돼? 심장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 심장이 작동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이 산화기로 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VA 방식은 대동맥. 뭘 활용한다? 뭘 활용한다?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 심장도 망가졌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펌프를 활용한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줘요.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는 보조 형태. 그에 비해서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고 산화기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대정맥으로 간다. 뭘 한다? 그래서 다시 폐순환을 한다. 그래서 심장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누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도 망가지고 폐도 망가진 환자가 왔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식 써야 돼? VA 방식 써야 돼. VA 방식은 어디서 빼서 어디로 주입한다? 대정맥에서 빼서 대동맥으로 주입. 대정맥에서 빼서 대동맥으로 주입. 그에 비해서 심장은 오케이야. 근데 폐만 망가진 환자가 왔어. 그러면 이런 환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무슨 방식이야? 얘는 VV 방식. 그리고 어디서 빼서? 대정맥에서 빼서 그치 다시 대정맥으로 주입.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네, 헷갈리지 않게 바랍니다. 대정맥에서 빼서 대동맥으로 주입, 대정맥에서 빼서 대정맥으로 주입.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거쳐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제 뭐가 나와요? 에크모의 위험성이 나와요. 에크모의 위험성이 나와요. 어떤 위험성이 나오냐면 전신의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 그래서 노출된 혈액은 어떻게 된다? 응고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혈전이 생성된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 그렇지. 우리가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딱지가 생기면서 굳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자꾸? 굳어서 고체가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혈전이 자꾸 피딱지가 자꾸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피가 안 흐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가 안 흐르게 하는 거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응고가 안 되는 걸 막아주고, 응고가 안 되는 걸 저항시키는 그 약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항응고제라 그래. 항응고제를 사용해요.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환자에게 에크모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자꾸 혈액이 굳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혈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응고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에 어떠한 환자를 갖다가 이제 그 에크모를 사용했는데 자꾸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자꾸 미세 출혈이 발생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항응고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또한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감염의 위험성 3번.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에크모의 위험성, 인체의 내부 작용을 외부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외부로 노출된 혈액에 뭐가 자꾸 생성된다? 피딱지, 혈전.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항응고제. 항응고제를 사용하여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외부에 노출된 혈액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체 내부에서 산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산소 역할 뭐라고 했어? 에너지 생성, 면역, pH 유지. 그러니까 이거 맞지? 그다음에 에크모를 구성하는 장치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있지. 뭐가 있어서 장치? 펌프, 산화기, 혈액, 도관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3번. 에크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에크모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아까 전에 문제가 생긴 거 항응고제를 사용했을 때 문제인 거지. 에크모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에크모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 나왔지. 3번.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장 및 폐의 작용 원리와 에크모의 작동 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 알아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네, 폐의 작용 원리 뭐였어요? 가스 교환. 그 가스 교환인데 얘는 폐포를 통해서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에크모의 작동 원리는 인체 외부에서 가스 교환을 하는데 멤브레인을 통한 분압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했지. 그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인가? 지훈아 일어나. 자, 이건 뭘까요?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거 뭐 있다고 그랬어 이거? 1문단에 나오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 사용 이거 얘기했지. 그래서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9번의 정답은 3번이다. 어이구. 왜 이렇게 자 오늘? 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에크모에 대한 여기까지 할까 얘들아? 그래.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자.